안녕하십니까? 청파동교회 영유아부 전도사 신은경입니다. 청파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녀의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으셔서 부모된 엄마로서 또 영유아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로서 더욱 긴장되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3남매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세 아이 모두 동일하게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또 개성도 다르고 아이들마다의 결핍들이 달라서 자녀 양육은 쉽지 않으며 더더욱 신앙교육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중얼거리며 웃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론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또 나의 양육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본인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모교실에서 함께 나눌 이론은 부모 양육에 따른 역할입니다. 오늘 강의는 정경미 교수의 부모교육과 이순영 교수의 부모교육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부모됨의 동기, 두 번째 바움린드의 양육태도 유형, 세 번째로는 그림책으로 완벽한 아이 파라요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됨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 부모가 되었을까요? 부모됨의 이론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 부모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왜 부모가 되었는지, 왜 부모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나를 이해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떠한 동기에 따라서 부모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숙명론적 동기입니다. 숙명론적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하며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 모두를 숙명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출산 시기를 멈추거나 늦추거나 하는 것들을 제약시 여기고 주시는 대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숙명론적 동기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자녀 출산의 씨앗이라고 하여 남자를 더 중요시 여기고 남아 선호 경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부모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동기란 무엇일까요? 이타심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이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성숙될수록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짐으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상이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이타성에 의한 동기로 나를 닮은 아이, 남편을 닮은 아이들로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힘들지만 출산을 하는 것이 이타적인 론입니다. 세 번째, 자기애적 동기로 부모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기애적 동기는 이타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애,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가 될 만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본 만큼 컸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존재로서 내가 이만큼 컸고 성숙했다는 것을 표출하는 방식이며 선한 자기 가치가 표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애적 동기로 인해 부모가 되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도구적 동기입니다. 자녀를 일부러 드러내놓고 너는 나의 도구야 라고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못다한 것들을 내 몸에서 나온 나를 닮은 아이에게 투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킨다거나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자녀를 통해 극복하고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손자녀를 선물하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낳기를 서두르는 것도 그 자녀의 존재보다 도구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명론적 동기와 비슷하게 전통적인 개념이 더 많으며 자녀의 수가 많으면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숙명론적 동기, 이타적 동기, 자기애적 동기, 도구적 동기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중 두 가지가 작동될 수도 있고 또 100% 작동될 수도 있고 또 100%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움린드의 이론을 통해 나의 양육 방식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 말하는 여러 학자가 있지만 오래되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성이 높은 바움린드의 이론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림에 애정축과 통제축이 있습니다. 애정은 반응성, 민감도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통제는 성숙하기를 요구하는 성숙 기대도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한다는 기대치인 규율에 가깝습니다. 애정이 어느 정도 많으냐, 얼마만큼 아이가 성숙하기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허용적 유형입니다. 애정은 높지만 통제가 거의 없는 유형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많으나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 아이의 행동을 거의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행동할 때 얼마만큼 행동해야 할지를 바운더리를 정해야 하는데 위험하거나 잘못했음에도 무조건 부모님이 모두 잘했다고 하니 행동의 반경은 넓어지지만 통제가 없기에 얼마만큼이라는 모호함 속에 자녀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내 자녀만 귀하다고 생각하여 모두가 허용적입니다. 허용적 유형으로 자란 자녀는 부모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하지 않고 현실성이 없고 우쭈쭈하며 자랐기에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엄마가 다 해결해 주기에 폭력이나 울음으로 표현하고 충동적이며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임적 유형입니다. 매우 슬픈 유형으로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습니다. 사랑 표현도 별로 없고 아이를 통제하거나 훈육해 주지도 않아서 아이들은 불안도가 매우 높습니다.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용적 부모와 같은데 허용적 유형의 아이들은 과한 사랑과 관심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임적 유형은 관심을 받아보지 않았기에 더 불안하고 슬픈 유형에 속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확인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이가 원하는 만큼 부모가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현대의 방임의 유형 중 정서적 방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함께 있으면 방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방임은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이 수용되지 않아서 정서적인 문제가 큽니다. 방임을 받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심 끌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귀찮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이 사랑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안정감이 없고 기질에 따라서 행동 반경을 넓히지 못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폭력으로 해결하는 행동 조절에 따른 어려운 경향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독재형 부모입니다. 애정은 낮고 통제는 높은 유형입니다. 부모의 특징은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고 훈육 시에 과잉 감정 표출과 처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항을 할 때에는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특징으로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말을 할 때도 눈치를 보거나 더듬기도 합니다. 수동적이며 매사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자신감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로 권위적 유형입니다. 바움린드의 권위적 유형은 해석상 권위 있는 유형, 권위가 있는 이라고 민주적 유형이라고 불립니다. 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존재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부모님은 애정과 통제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사랑도 표현하고 아이를 사랑하기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존재라 생각되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이와 대화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이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와 행동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한계를 설정해 줍니다. 아이의 행동 결과에 따라 상황을 열어주고 상황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너 마음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아이를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하는 부모님의 유형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민주적이라면 아주 이상적이겠지요. 권위적 유형으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아이는 내 선택들에 대해 존중받았기에 수용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규율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지켰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경험을 했기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또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존중을 받았기에 자아 존중감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자랄 확률이 큽니다. 지금까지 바움린드 4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권위주의적 율법적인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움린드의 독재적 유형과 유사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특징은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고 훈육 시에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엄하게 체벌합니다. 애정이 약해 자녀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순종만 요구합니다. 자발적 협조를 이끌고 격려하기보다 강압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애정 철회하기를 반복하고 율법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강하게 통제합니다. 자녀에게 경건한 행동과 높은 성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특징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인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읽을 수 있으나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완벽한 아이 팔아요. 지은이 미카엘 에스코피에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디플의 부부는 대형마트를 찾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 하나 사려고요. 아이요? 그럼 이리로 오십시오. 다양한 나이의 여러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음악 특기생입니다. 아래는 타고난 천재고요. 저희는 완벽한 아이를 찾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요. 운이 좋으시군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나 귀여워라. 아가 이름이 뭐니? 바티스트입니다. 바티스트? 이름도 참 예쁘구나. 딱 좋네요. 이 아이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티스트는 디플의 부부의 가족이 되었어요. 바티스트, 가족이 된 기념으로 솜사탕 하나 사줄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단 것은 이에 좋지 않으니까요. 완벽해. 너무 완벽한 아이야. 디플의 부부는 무척 흐뭇했어요. 집에 온 첫날부터 바티스트는 새 부모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행동했어요. 밥 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구나. 흘리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노네. 얌전하기까지 해.
잠도 일찍 들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아이가 예의 바르다고 서로 칭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했지요. 잘했어, 바티스트. 넌 늘 완벽하구나. 투정 부리거나 소리 지르는 일 한 번이 없었어요. 저도 엄마 아빠랑 텔레비전을 봐도 될까요? 안 돼. 이건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전 책을 읽을게요. 바티스트는 그 어떤 상황에도 완벽했지요.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데리러 오는 시간을 깜빡했어.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숫자를 13,752까지 셌는걸요. 웃음을 잃는 법도 없었어요. 이런 냉장고가 비었네. 괜찮아요, 엄마. 밥은 내일 먹으면 되죠, 뭐. 드르렁 드르렁. 피곤하시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한마디로 바티스트는 디프레 부부가 꿈꾸던 완벽한 아이였죠.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저 학교 갈 시간이에요. 참, 오늘 학교 축제날이지? 어서 축제 의상 챙겨 입어라. 아빠도 얼른 깨울게. 소리 나는 더듬이도 잘 세워야지. 잘 다녀와, 우리 아들.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윙. 야, 쟤 좀 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바티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축제는 다음 주란 말이에요. 오늘은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고요. 다음 날 장대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디프레 부부는 바티스트의 손을 잡아 끌고는 마트로 향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애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다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음에 꼭 드는 아이였는데. 그럼 수리를 맡기시겠어요? 다시 찾으시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몇 달이나요? 그동안 보고 싶을 텐데. 얘야, 내 생각은 어때? 새 가족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긴 하지만 뭐,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도 완벽한 부모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완벽한 부모라고? 참 엉뚱한 생각이구나. 잘 읽으셨나요? 혹시 부모된 우리 가운데서도 완벽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자녀들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오늘 부모교실 시간을 통하여서 바움린드의 권위적 유형의 부모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하고,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 또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권위 있고 민주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